권준부터 정은까지 이순신과 함께 싸운 사람들. 이 동영상은 초록 비책공방의 1592 격전의 길을 걷다의 도서 협찬을 받아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위와 수많은 사람이 함께 싸웠는데 전라좌수영의 각 장수부터 수군 장병들과 스님들, 남해안에 이름 없는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했습니다. 먼저 전라좌수영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순천부사 권준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의 2인자로 이순신 장군의 계획과 전략 전술을 각 장수들과 장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선 개국 공신 권근의 7대 손이며 병조 참판을 지낸 권율의 아들인데 당포의 전에서 외장 구루지마 미치유키를 활로 쏘아 사살한 뒤 목을 베는 공을 세웠습니다. 1595년 원균의 뒤를 이어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이후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되고 이순신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되자 다시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어 이순신의 막하에서 재직하였으나 경기도 지역 방어가 주 임무라 해전에 나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전라좌수사 바로 밑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과 사적으로 친밀했고 이순신 장군 역시 권준을 아껴 함께 바둑을 두거나 활쏘기를 하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거북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군관 나대용은 거북선 개발 외에도 한옥선 건조 및 수리도 총괄했습니다. 전투에도 활발히 참여했는데 사천해전 당시 왜군의 총탄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으며 임진왜란 이후로도 군함을 개발하는 사업에 몰두해 창선, 해골선 등을 개발했습니다. 창선은 중소군함인 방패선의 거북선처럼 창을 빽빽하게 꽂아 적의 승선을 막은 배이며 해골선은 매를 형상화한 군함으로 거북선처럼 지붕을 덮었으며 빠른 속력이 특징입니다. 1611년에 경기도 수군을 관장하는 정삼품교동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전쟁 때 입은 부상이 재발에 부임하지 못하고 사천해전에서 맞았던 단환의 도구로 인해 이듬해 57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나대용 장군의 이름은 장보고급 잠수함 중 한 척의 한 명으로 쓰이고 있는데 2000년 진수되었으며 고향인 전라남도 나주시에 사당이 배양되어 있고 근처에는 거북선 삼과 함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과 이름이 같은 장수도 있는데 바로 방갑첨사를 맡았던 입부 이순신으로 그도 이순신 장군이 아꼈던 장수이며 함대의 중의장, 전부장 등을 맡아 전투에서 많은功을 세웠습니다. 노량의 전대도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자 지휘권을 이양받아 함대를 지휘해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功을 인정받아 조정에서는 입부 이순신에게 무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충무공 휘하에서 수군 지휘관으로 일했는데 중의장 전부장으로 옥포, 하포, 적진포, 당포, 한산도, 부산포 해전 등에서 활약하였고 9번을 선봉으로 1번을 중군으로 큰功을 세웠습니다. 이후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에 전사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부대를 이끌고 개선하여 전투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功으로 명나라 제독지휘에 의해 충무공의 후임 통제사로 천거받았습니다. 1611년 9월 2일에 58세로 별세했는데 충무공과 달리 청렴한 인물은 아니라서 이순신 휘하의 장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뇌물수수 혐의로 탄핵받아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녹둔도 전투 때부터 이순신 장군과 인연을 맺었던 이울룡은 경상우 수영 휘하 옥포만호로 활동했는데 함대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원균을 꾸짖으며 이순신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옥포해전에서 우리 수군에게 첫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는데 이후로도 수많은 해전에서功을 세웠으며 명나라에서도 이울룡의功을 인정하며 극찬했습니다. 이울룡은 상관에게도 직언할 정도로 강직해 상관이나 조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모함해 적잖은 곤경을 치렀는데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닮은 이울룡을 매우 아껴 술자리도 자주 하고 후계자로 세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596년에는 그를 경상좌수사에 천거했지만 원균이 좌천시켜버려 정유재란 때는 육지에서 왜군과 싸웠는데 전쟁 후인 1605년 통제사에 임명되어 이순신 장군의 꿈이 사후에 남아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초반에 송일입과 더불어 경상우수군을 도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녹도만호, 정운도 이순신 장군이 아끼던 장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녹도진에서 전쟁 대비에 철저했기에 이순신 장군은 그를 매우 신뢰했고 그 또한 전쟁 당시 선봉에 나서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 당시에는 외선 2척을 침몰시키고 수급 3개를 노획하며 포로 2명을 구출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애석하게도 정우는 부산포회전 때 조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끼던 장수가 전사하자 이순신 장군은 직접 제문까지 지어주며 크게 슬퍼했는데 현재 정운의 무덤은 해남 삼산면에 있으며 다대포 모룬대에도 정운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라좌수영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수였으나 경험이 많고 연륜이 높아 이순신 장군이 깍듯이 예우했던 광양현감 어영담, 조방장 정걸도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영의 참모 역할을 맡았던 송대립 송일입 형제도 있었고 전라호수사로 이순신 장군과 여러 차례 출전해 왜군을 무찔렀고 칠천량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은 이혁기 장군도 유명합니다. 조선시대 수군은 군역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천한 일로 취급받아 기피 대상이었고 주로 사회에서도 천대받거나 가난한 이들이 대를 이어 복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안가 사람들 역시 신분은 일반 백성이었으나 천한 일을 한다고 차별과 멸시를 받았으며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도 특산품으로 바쳐야 했기에 지방관과 아전들의 폭정과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시대 동안 숭유ok불 정책의 영향으로 차별받으며 산중으로 쫓겨간 스님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순신 장군은 수군 지휘관을 맡으며 수군 장병들과 백성들의 애환과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병들과 백성들을 천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아꼈으며 이들을 전쟁의 주역으로 내세웠는데 신분과 출신, 친분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전투 결과를 보고하는 장계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장병들의 전공을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전사자의 제문을 직접 지어주며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합당한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전략을 짤 때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은 지역 주민들의 조언을 가벼이 듣지 않고 충실히 반영했으며 전투 시에도 백성들의 안전을 고려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우리 수군의 승전보를 듣고 전라좌수영, 통제영 등지로 찾아온 피난민들을 받아들여 보호하는 한편 그들에게 수군 기지 인근 둔전을 일구고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생계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장병들과 백성들을 아끼고 존중해 주었으니 수군 장병들과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따른 것은 당연하란데 백성을 하늘과 같이 대하는 것에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오늘은 권준부터 정운까지 이순신과 함께 싸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